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차량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원래도 오를 거라 기대했던 181억 달러보다도 더 오른 18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동차 사업부의 마진이 32.9%로 지난 4분기를 오히려 초과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전체 그로스 마진이 29.1%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고 하면 기록적인 고물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테슬라의 마진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최대의 마진을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줄어들 거라 예상했던 영업이익률도 14%대에서 19%라는 믿어지지 않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이 기대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 버린 것입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느낌인데요. 여기에 평상시보다도 훨씬 높았던 환경규제 크레딧 판매까지 더해져서 논갭 EPS는 시장 기대치였던 2달러 30센트를 아득히 뛰어넘은 3달러 22센트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내용은 실적 보고서에 모두 적혀 있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와중에도 기록적인 판매량 증가가 있었고 그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차량 평균 가격을 오히려 올려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차량당 비용을 절감했다는 거. 마이너스 요소로서는 원자재, 물류,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를 꼽고 있는데요. 결론을 내자면 현재 모든 기업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유가, 원자재,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은 테슬라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비용이 상승한 만큼 차량 가격을 올려서 성공적으로 비용 상승을 전가시킨과 동시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과 동시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시장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엄청난 수익성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번 시즌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올라간 물가에 맞서 얼마나 수익 능력을 증명해내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다는 것이 이번 테슬라 실적 보고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 부분도 조금 더 보자면 회계법상 순이익이 전년 4억 3,800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 33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0% 상승, 논갭 EPS는 250% 상승, 현금 흐름은 2억 9,300만 달러에서 22억 2,800만 달러로 660% 상승했습니다. 또한 51억 달러에 달했던 담보부채는 8,800만 달러로 98.3%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자본보다 부채가 많았던 상황이 현재는 부채보다 자본이 더 많아진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금 창출 능력, 현금 보유량은 늘었고 부채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익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장부상 건정성도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오르는 생산자 물가에도 수요와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비용을 성공적으로 전가시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막강한 수익 능력을 증명해내었고요. 이러한 능력은 앞으로의 테슬라의 수익성과 기업 가치에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더 탄탄해진 재무 상황으로 인해 조만간 신용 등급이 투자 등급으로 상향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보고서만을 놓고 보면 정말 최고의 결과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죠. 우선 가장 염려되고 있는 부분이 기가 상하이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2분기에 크게 줄어들 생산량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인데요. 우선 실적 보고서만으로는 여전히 50% 이상의 인도량 증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기가 상하이도 봉쇄 조치로 인해 어려워지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극복안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어닝콜에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아직
아직 어닝콜을 보지 못한 상태로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어닝콜에서 테슬라가 현재 위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생산량 급강 상황을 어떠한 방안으로 극복해 나갈지 위기 관리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뚜렷한 극복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껏 들떠있던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 테슬라의 가장 큰 위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4월에 심각하게 저하된 중국 판매량이 발표되고 5월 초에 0.5% 일명 빅스텝 금리 인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현재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은 당초 예상보다 10만 대 이상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안 좋아진 인도량이 발표되는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주가가 폭락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가는 늘 미래를 반영하죠.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쯤이면 기가 상하이의 인도량 저하 역시 이미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되는 시기는 이미 현재부터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늦어도 5월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고 막상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쯤이면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에 반대되는 현상, 그러니까 악재는 뉴스가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해소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5월은 주식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주식 분할한 주식의 실적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훨씬 상회합니다. 상하이 공장의 중단으로 인한 하방 압력보다 주식 분할로 인한 상승 압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는 그냥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것에 거냐 뒷면이 나오는 것에 거냐는 도박에 불과합니다. 예측으로 트레이딩 하려 하지 마시고 기업이 3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성장했을지 그리고 내가 예상한 그 모습을 향해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게 맞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기가 상하이의 가동 중단 역시도 자체적인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이죠. 내년부터의 생산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장기적 목표 주가는 1달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는 오로지 언제 팔았다 언제 다시 살까만 생각하는 투기꾼에게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반복하는 투자자는 안타깝게도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이죠. 우리는 그러한 투기꾼, 도박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에 어닝콜에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건데요. 사실 테슬라는 어닝콜에서 향후 기업 흐름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순히 보고서가 아니라 어닝콜의 내용도 나중에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